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해수정입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국내 증시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강보합권 속에 머무르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모습인데요. 최근 과도하게 하락했던 모습 속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술주들의 하락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안심할 수는 없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다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일이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장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소식은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입니다. 어제 8,500여 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오늘 10,000명이 넘게 최다 확진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하루에 다르게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71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13,012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핵심 목표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받고 지정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검사에 참여합니다. 변화된 격리기간 단축과 접종 완료, 밀접 접촉 기준도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놨는데요. 세부 기준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세하게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우선 오늘부터 밀접 접촉자의 접종 완료 기준이 단축이 됩니다. 기존 방역 패스 적용은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부터 6개월인 180일까지 적용이 됐었습니다. 3차 접종자는 접종 즉시 방역 패스 적용을 받았는데요. 다만 앞으로 밀접 접촉자라면 방역 패스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선 2차 접종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이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준도 변경되는데요. 확진자의 경우 현재 10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접종 완료자가 확진이 될 경우 앞으로 10일이 아닌 7일간만 격리를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은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나 접종 1차 접종만 받으신 분들은 격리 기간이 10일로 유지가 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의 기준도 좀 더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진술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골자인데요. 이에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한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이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되고요. 여기서 개인보호구는 KF80 이상의 보건 마스크나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미합니다. 한편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정부는 처방 대상을 65살에서 60살로 낮춘 데 이어 50살 이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먹는 치료제를 투여받은 확진자 200여 명이 큰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스크에 대한 기준까지 강화된다고 하니까 세부 방역 지침 좀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와 손을 잡고 새로 공장을 건설을 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현재 시간으로 어제 간밤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투자 발표 행사를 열고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전기차 배터리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투자액은 2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1천억 원으로 올해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제3공장은 2025년 초 1단계 양산을 시작해 향후 연 생산 규모 50기가와트아워에 달하는 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 순수전기차 7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얼티엄 셀즈는 오하이오주의 제1공장, 테네시주의 제2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제1공장은 올해, 제2공장은 내년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양산은 두 공장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제3공장을 포함해 연 120기가와트아워 이상의 생산 능력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북미에 또 진출을 하는데 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도 앞으로 밝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HS에 따르면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지난해 46기가와트아워에서 2023년 143기가와트아워, 2025년 286기가와트아워로 연평균 성장률만 58%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GM은 얼티엄 셀즈 신규 공장 건설을 포함해 미시간주 내 기존 공장을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총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북미 내 추가 투자를 통해 단독 공장으로만 40기가와트아워 이상을 확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고객사 합작법인과 단독 투자를 모두 합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내 생산 능력이 연 200기가와트아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권영수 LG에너지 솔루션 최고 경영자가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얼티엄 셀즈의 제3합작 공장은 미래 수백만 대 전기차를 생산시키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GM과 미국 전기차 시대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면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이번에 또 고향길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향을 찾는 인원이 증가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오늘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지속에도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총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지난해 설 대비 17.4%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응답자의 91%가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이용하겠다고 밝히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하루 평균 462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 서해안선, 중앙선, 호남선 등의 순이었고요. 출발 시점으로는 설 전날인 1월 31일 오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귀경 출발 시점은 설 다음 날인 2월 2일 오후로 집계돼 도로가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이용한다라는 내용이 많은데 그럼 고속도로 통행료도 부과가 되나요? 네, 고속도로 통행료도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자제를 유도하고자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해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또한 철도는 지난 설이랑 추석과 동일하게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나 항공 등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고요. 정부는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시 백신 접종 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 소규모로 방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바뀌는 코로나19 방역 체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 상장입니다. 긍정적인 뉴스와 그리고 설 연휴 교통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윤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등 흐름은 나왔지만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휴도 앞두고 있고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000명대를 넘어선 것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조정은 있었지만 현재 다시금 0.23% 강세 보이면서 2,72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오전장에 변동성이 보여졌지만 바이오주와 또 게임주들이 반등하면서 지수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91% 오른 89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고요. 현재 1,412억 원 매수의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현재 매수의는 보여주고 있지만 매수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6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4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473억 원, 외국인은 169억 원 현재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다지 흐름이 좋지 못했던 해운주였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피크아웃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 부진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HMM 주가는 13%가량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운임 상승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해운주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HMM 현재 3%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흥하해운도 4%가 넘는 오름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현재 2.12%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전일 미증시에서 반도체주의 낙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 넘게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DB하이텍 0.65%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원익 IPS도 2.92% 하락세 보여집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현재 2.52% 밀려난 5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월 10일에 갤럭시 S22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카카오는 오늘 반등 나왔지만 네이버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앱지스 호재성 뉴스 나왔죠. 러시아 제약회사에 희귀약품치료제 기술을 수출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도 한 모습이었고요.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17차례 선물을 보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는 모바일 어린이 영어 교육 어플을 중국에 출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 소식에 오늘 강한 시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왔지만 네이버 오늘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을 했습니다. 31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최근에 미증시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부진하게 되면서 네이버의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4분기 실적이 다소 아쉽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48%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3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유럽 법인을 통해서 미국의 게임 개발사인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에 24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블리자드의 DNA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3.91% 오른 7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흉아시스 있습니다. 최근에 잇따른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5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이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7%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 보시면요. 자동차 공급난에도, 지금 반도체 공급난에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조 657억 원 기록했고요. 다음 매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4분기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8.3%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주가 지금 흐름 보시면 0.26% 오늘은 상승하는데 7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여전히 작년에 그런 상승세 유지하면서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 실적 발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의 수급은 들어와 주는데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만 소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외국인만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지수 흐름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HMM, KT, 또 KTNG 등의 또 오후 들어서는 SK 하이닉스와 하이브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위메이드, 또 에코프로 PM, 우리기술투자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네이버, SK 하이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오후 들어서는 카카오와 LG화학 등으로 대한 매수세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게임즈, 또 주성엔지니어링, 인탑스, 또 오후 들어서는 서울옥션과 컴투스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시장 반등이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 움직이는 증시로 좀 정해봤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이 FOMC를 앞둔 경계 심리 속에서 하락을 보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증시 좀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방 지지 이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증시 상당한 수준의 가격 조정을 거쳤다라는 점에서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금융업종과 게임업종 강세 속 여타 업종은 좀 약세를 보이는 업종들도 좀 있는 만큼 여전히 이러한 우려감이 아직 잔존해 있는 모습 등은 반등세를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른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진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 지수 움직임이 결정되는 모습 등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 매매 동향과 이 코스닥 지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외국인 매매 동향이 우리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게임 업종의 이런 상대적인 강세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는데 이 위메이드 이슈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믹스 코인이 이 글로벌 3대 거래소 중 하나에 좀 상장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장 전부터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10%가량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전일 미르4 게임 내에서 이 새로운 경제 정책인 서울 스푸닝 2022를 좀 공개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정책이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며 좀 상승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 내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생태계 조성 및 유지에 대해서 이 위메이드의 경쟁력을 확인한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요인 등에 오늘 위메이드, 또 컴투스 홀딩스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나타났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역시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였었던 모습이었는데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 원자력 발전 산업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따라서 관련주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전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언급했던 점, 또 거기에 유럽연합의 이 녹색 분류 체계 초안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면서 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도
원전을 좀 넣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제 이런 EU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며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런 원자력 발전을 요구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는 점도 원전 관련주의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일진파워, 한전기술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전주들의 강세 말씀을 해주셨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잘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흐름과 주요 이슈들 살펴볼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하락이 시장에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남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좀 변동성을 키우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게 좀 특징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전일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낙폭이 심화됐다가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장중에 하락과 등락을 좀 엇갈리는, 그러면서 장중 진폭을 좀 크게 만드는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0.19%, 나스닥은 2.28%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는 0.19%밖에 안 빠졌지만 진폭은 800포인트가 될 만큼 상당히 좀 컸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유는 FOMC 회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장 불안이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밤에 그 FOMC 회의 결과가 아마 발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기준금리가 1월부터 인상할 것이다, 또 아니면 0.5% 이상 올릴 것이다, 아니면 양적 축소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시장에서 이제 표출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매파적 발언 수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가능성 여부 때문에 계속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접경 지역의 병력을 하는 배치를 이제 좀 확대를 했다라는 거하고 훈련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와 맞서서 미국이 동유럽 주둔 미군 병력의 이동 배치, 또 우크라이나 내 외교관, 가족 소개령 등을 이제 발령을 했다라는 게 좀 불안 요인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거는 좀 더 지속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기업 실적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 전일 실적이 상당히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MS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에지어 사업부가 생각보다 이제 부진한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로 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측치보다 높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2%로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좀 더 시장은 민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좀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에 대해서 비관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할 것 같은 게 반등 타이밍인데요.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내 증시는 이제 대외 악재하고 국내 이제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그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내일 상장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일부 패시브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된 매도세가 지금 수급을 좀 더 악화시킨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투자 심리는 조금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신 이제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해야 되는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 일부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 포트폴리오 변경은 아마 내달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지수에 편입될 때마다 아마 시장은 그거와 관련돼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2월 달에 MSCI 지수가 이제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 편입되는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 사항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3월 그 선물 옵션 만기에 코스피 200 종목으로 아마 편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은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이 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좀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당분간 특히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 초반에 이제 설 연휴로 3일 쉬기 때문에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달 초까지도 증시는 일단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도 코스피가 지금 계속 하락하면서 다시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9%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끈 그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두고 앞에 이제 기자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죠.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현대차와 손을 잡으면서 배터리 확장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할 수 있을지 또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조금 불안해질 수는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보면 상장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건 확실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공모 자금으로 12조 원 넘는 금액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 내에 GM이나 스텔란티스와의 조인트 벤처로 생산 시설을 지금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와 합작으로 2차 전지 생산 시설을 신설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 유럽이나 중국 등의 생산 시설도 확충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세계 1위 CATL과 2차 전지 시장에서 지금보다 보다 더 격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CATL이 29%, 그다음에 LG가 22.2%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ATL이 중국 내수 중심의 LFP 배터리를 한다라고 보면 LG는 글로벌 시장에서 3억 개 배터리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양사가 최근에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라고 서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2025년까지 400기가와트 아워 규모로 생산 시설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ATL 같은 경우도 작년 8월에 한 10조 원 정도의 유상 증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5년까지 450기가와트 규모로 생산 시설을 확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 회사의 경쟁은 좀 더 격화될 것이다. 대신 이제 그만큼 판매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런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된 소부장주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체인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생산 시설을 확장을 하기 위한 계속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외 생산 시설이 확충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소비장 관련주들은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3원기 2차 배터리의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유럽의 노스볼트가 3원기에 2차 전지 양산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3원기 양산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가 해당 일정 부분의 그 장비를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달 초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M&A 이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뭐 독과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계 7위인 메가 캐리어의 탄생이라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업계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 공정위에 대한 이제 심사는 아마 조건부 승인이 될 걸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29일 날 공정위에서 이제 조건부 심의 내용을 공개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부 합병 노선에 대한 슬롯 및 운항권을 타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아마 허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7개 국가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7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M&A가 불발로 종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양사가 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항공사 순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일단 글로벌 항공 업체들과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부 노선의 운항권 반납으로 인해서 M&A 초기에 대한 효과가 조금 감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있다라는 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일부 운항권이 반납되는 노선에 대해서 아마 국내 LCC에서 아마 취득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노선을 취득하는 LCC는 장거리 노선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이 운항권을 가져가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에는 조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런 하락장이 최근에는 정말 무차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안정될 가능성은 언제쯤 나타날 것인지 그런 점도 좀 분석을 도와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한번 증시 하락률을 한번 구했는데 그 뒤로 하락률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한번 수익률을 구해봤는데요. 코스피가 8.64% 빠지고 다우가 5.6%, 그다음에 S&P 500이 8%, 8.6%, 그다음에 나스닥이 13.5%, 유로스톡스 5.12%, 그다음에 홍콩도 지난주까지 이 상승폭을 약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 상승률 3.24% 플러스 아직 유지하고 있어서 2차적으로 이 글로벌 증시가 지금 내렸을 때는 홍콩 H 지수도 같이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만 뭐 디커플링이 나든지 뭐 안 좋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수치 보면 우리가 S&P 500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한 것이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환경 요인이 악화된 것을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험 자산 선호도의 약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는 점 수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제가 실질 금리 이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팁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치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럴 때 한번 그 활용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좀 막연하게 심리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수치 한번 구해보려고 오늘 첫 번째 표 한번 봤습니다. 단기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자산 선호도는요.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그 맨 오른쪽 끝에 푸른색 선 이것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꺾였다라고 보이지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치상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면 실질금리가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약화되는 것이고 저 선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선이 꺾여 내려오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란 선으로 제가 그 왼쪽에다가 다시 표시한 게 있는데 저것이 2018년에 나타났었던 그 현상이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폭은 크지만 저 때는 실질금리가 플러스였고 지금은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저 때보다 지금이 나은 것인데 증시 하락률은 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자체도 그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자산 선호도 수치가 마이너스 0.5%거든요. 실질금리가. 그 당시에 기록했었던 것이 10년물 국채 1.83%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33%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따져보면 금리는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도 높아졌기 때문에 저 아까 말씀드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63%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도는 증가를 했는데 주식시장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어느 쪽이 잘못됐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간 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시장이 내려간 게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 내려간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금리든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든지 그렇게 돼야지만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약해지면 자산시장도 약해지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경제는 물론이고 자산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한마디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금리 쪽 얘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년물 국채 선물 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는 4개의 점선으로 지지선을 표시를 했었는데 제가 2018년을 하나 더 뒤져보니까 흐름을 더 찾아보니까 한 개의 저항선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쭉 이쪽으로 올해로 이어보면 하나의 지지선이 또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이번에 지지선이 됐었던 자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가 중요해질 텐데 금리로 환산하면 1.9%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 자리가 무너지면 또 한 번 충격을 받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도의 약화가 정점이 된 또 하나의 요인이 저 금리의 반등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식시장 약세 지속은 이러한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다. 지표상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실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그 연관성이 혹시나 있을까? 제가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표시를 해가지고 세 번째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 푸른색 선으로 타원으로 표시한 구간이 한국 시간 새벽 5시에서 7시입니다. 최근에 한 5일 동안 보면은 5일 중에 4일이 저렇게 푸른색 선으로 그 시간대만 되면 급락을 했고요. 이틀 전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날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죠. 전날 기록적인 상승이 나타난 날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저 4개의 푸른색 선은, 푸른색 타원은 우리나라 새벽 5시에서 7시만 되면 저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새벽 5시면은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이 막 닫는 시간이고 미국은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이고 우리나라 새벽 7시까지라는 거 이제 얘기하는 건 시간 외 거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마감 1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꼭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이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악재가 없는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매도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그 숏셀링 하는 그 세력하고요. 또 그들이 숏 커버를 만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기 딱 좋은 온도가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만 저렇게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단기 투자 심리 악화 역시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FOMC 회의도 지나면서 이 단기 혼란에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하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존하고 있는 시장으로 변할 가능성은 2018년에도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미국하고 중국이 맞부딪히는 그 상황이었죠. 근데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지면서 1월에 미국 국채 발행이 이번 주에 계속 지속 발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국채 발행이 오히려 도움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니까 국채 발행이 더 잘 됐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설적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자산시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또 미국 쪽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마무리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국채 발행 계속 잘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이어가면 마치 중국하고 무역 분쟁하듯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벌어졌었던 그 상황하고 이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겠죠. 지정학적인 마찰 요인은 지속 가능성이 크고 잘 해소가 되지 않는데, 미국 국채 수요를 글로벌적으로 자극시키거나 또는 해당 국가가 미 국채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타협의 요인도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전 가능성이 이쪽에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 글로벌 국지전 같은 모습,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립만으로 불안하게 보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자산시장하고 제가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다른 자산시장의 흐름도 비슷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그때하고 아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어떠한 악재가 발생이 됐을 때 지속 여부를 놓고 보면 각 재료가 다 틀렸는데, 이렇게 자산시장 쪽에서 자산 매각을 통해 가지고 금리와 연결돼 가지고 악재가 발생이 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꺾였었던 그때가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됐는가,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쳤나 따져보면은 한 3개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턴했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거기에 그냥 양념 역할을 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악재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기 전략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 FOMC 회의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게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2018년에 페드의 정책하고 시장의 혼란이 반복될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 반복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페드가 작정하고 자산시장을 망가뜨리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닐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 같으면 아니다 쪽에 걸고 있습니다. 페드가 정책을 전환하고 자산시장에 큰 폭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 2018년에 테이퍼링 플러스 금리 인상, 거기다가 자산 매각 한번 하면서 미국의 내부적으로 수급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 크게 악화시키면서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점이 국채를 발행이 크게 증가를 했고 중국 중심의 해외 투자자 매수세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따져본다. 올해가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미 재무부 쪽에서 발행량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고, 다른 쪽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중국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라는 것이죠.
국채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페드가 2018년에 페드하고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앞으로 FOMC 회의의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 연간 수익률 한번 제가 마지막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중간에 푸른색 선으로 지금 네 번째 전해봉 푸른색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8년 수익률이 미국이 마이너스 3.88%였습니다. 그 난리를 겪고 연간 수익률이 그만큼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위험자산 약화가 가시화된 이후에 한 달 동안 하락률은 13%였고 안정까지 3달이 걸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례를 지금에 적용을 해도 나스닥 기준으로 단기 하락 한 달 사이에는 14,100포인트가 맞겠고 중기적으로 봐도 12,300포인트대가 맞는 것이죠. 최근에 저점 13,094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은 초기 한 달 동안 14% 정도 빠졌습니다, 2018년도에. 그 이후에는 미국이 빠져도 우리는 그냥 등락 과정으로 박스피를 머물렀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기간은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등과 등락 과정이 거치면서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무조건적으로 공포 심리에 쩔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통한 그 위험자산 선호 약화 추이가 지속되는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수치 한번 보셔야 되고 앞으로 페드가 국채 시장 관련된 이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을 만들어 줄 것인지 금리를 더 빠르게 상승시킬 필요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채의 수급이 오히려 더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시장에 반영된 1,500원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도달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속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그러한 양쪽 좀 극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둘 중에 어느 한 경우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 시장을 망가뜨릴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 지금 긍정적인 변화 요인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어떤 개인적으로 둘 중에 어떤 회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후자 쪽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틀 전에 새벽에 경험했었던 놀라운 상승의 그 반전 포인트 오늘도 다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점검까지 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 마감 인번 60분의 승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인번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